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5번부터 같이 해보겠는데요. 5번에서의 증빙은 급여 지급 대장이 증빙일 수 있다. 급여 지급 대장.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 증빙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급여 지급 대장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만약에 2월 달에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다는 그 대장이 있죠. 전산에서 출력되는 그런 대장, 전산에 입력된 상태, 인쇄해 놓지 않아도요, 전산에 보존되어 있는 그 파일, 이것도 이제 급여 대장으로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급했다 하는 것을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법인의 통장에서 급여 지급날인 2월 25일 날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에 있는 급여 대장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이체 내역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이체한 요것만 회계 처리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예금 대변에 기입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 금액이 뭐냐면 여기 차인 지급액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보통예금 대변에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급여 지급 대장에는 나머지 두 가지도 회계 처리합니다. 지급액의 합계에다가 그 다음에 공제액의 합계, 이렇게 두 가지를 더 하는데요. 이 지급액의 합계는 급여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로 비용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이죠. 그래서 차변의 급여 700만 원 비용 발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이라는 게 뭘 공제한 거냐면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과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회사가 일단 공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납부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부채가 되죠. 납부해야 되는 것은 부채. 대변에 예수금으로 인식합니다. 대변에 예수금.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차변의 급여가 700만 원, 대변의 예수금하고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1번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보시고요. 정표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쓴다면은 차변의 급여가 700만 원, 대변의 예수금이 83826,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신한으로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보통예금 괄호 열고 신한하고 6,161,750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25일로 수정하시고 3번 차변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급여
자, 800번대 급여를 찾아야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 있어요. 1번 있습니다. 801번 급여.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거래처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적요에다가는 2월 급여 지급이라고 입력을 할까요? 적요 코드에서 고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급여 지급 이렇게 타자해 주시고 금액은 700만 원. 엔터 치면 두 번째 줄로 내려오죠. 4번. 9분에다 4번 하면 대변이죠. 예수금. 254번입니다. 예수금은 채무이긴 하지만 거래처를 안 넣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서로 거래처가 달라요. 소득세는 세무서고 지방소득세는 시청이고 또는 서울 같으면 구청이고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이런 건 생략. 적요도 엔터로 위에 있는 2월 급여 지급과 관련된 거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엔터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 838 250 요게 공제금액의 합계였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또 대변 보통예금 코드에다가 보통 하면은 103번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은 은행 관련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코드에다가 신한 입력하시고요. 신한은행 보통 엔터하면 돼요. 자, 적요에다가는 위에 거 급여지급 2월 급여지급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 금액에 6161750 6161750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표 하나를 세 줄로 입력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이렇게 하나의 전표가 입금이나 출금 전표는 한 줄로 입력이 끝나기도 하고요. 또 대체 전표는 두 줄 이상으로 작성이 되는데 지금처럼 대변 요소가 두 개일 때는 세 줄로 작성이 되죠. 거래의 결합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급여는요, 비용 발생에 해당되는 거래의 8요소예요. 비용 발생. 이것을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부릅니다. 대변의 요 예수금은요, 부채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가 증가된 거예요. 대변의 보통예금은요,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모두 700만 원이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체크해 보고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회계 이론 공부할 때 이런 등식 공부하셨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런 등식을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그냥 회계 등식이라고도 해요. 모든 회계 처리는 이 등식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약간 복잡한 거래니까 이걸 한번 과연 저 등식에 부합되는지 숫자를 넣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에서 자산은 보통예금 하나입니다. 자, 자산이 마이너스 6,161,750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 언제나 부채 더하기 자본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이 마이너스 161,750이 나와야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채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자산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부채는 838250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838250입니다. 부채가 증가했어요. 838,250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자본 계정 과목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 이 자본이라는 계정 과목은요. 수익이나 비용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수익이나 비용과 관련이 있다. 플러스는 좀 아니고 이걸 슬러시로 할까요? 슬러시. 수익이나 비용과 관련이 있다. 뭐가요? 자본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제가 이론에서 설명을 할 때 수익이나 비용은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나온 부분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대체시키는 절차가 있죠.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절차가 끝나야 결산이 끝나는 거고요. 그게 회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여를 지급하는 2월 25일 날 비용을 700만 원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결국에 자본을 70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자본이 마이너스 700이라고 봐야 돼요. 비용이 발생한 것은 자본의 감소다. 이 얘기가 성립되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한 것은 자본이 증가한다. 이것도 성립이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수익은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것만큼 자본으로 대체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커진 것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요. 지금은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당기 순이익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채 증가한 838250에서 자본이 감소한 마이너스 700만 원을 서로 합산하면은 이 금액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161750과 같습니다. 그래서 등식이 성립되죠. 모든 거래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에 다 대입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래에서 이걸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따져본 거예요. 재무상태표 등식이 모든 거래에 다 대입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출장 여비를 정산하는 날입니다.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오상식 부장이 출장을 떠나는 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그 가지급금을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7일 날이 됐고요.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라고 설명을 한 거 보니 5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출장비가 더 발생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비 정산서를 보면요.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숙박비 30만 원에
교통비 25만 원이래요. 물론 여기는 지금 이 교재에서는 그냥 숙박비 30만 원, 교통비 25만 원을 이렇게 숫자로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비정산서 하면 회사에서는 다 서류를 뭘로 작성해요? 이런 A4 용지로 다 양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여비정산서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 아마 증빙을 붙일 수 있는 란이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런 숙박비 같으면 만약에 호텔에서 숙박했다. 그러면 호텔에 그 숙박비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붙이는 거죠. 교통비는 영수증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붙이고 없는 것은 그냥 쓰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택시비 얼마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A4 사이즈로 보여주지 않고 자그만하게 높이가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회사 양식으로는 이렇게 A4 사이즈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여기에는 영수증 증빙이 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먼저 50만 원 정산 가지급 정산해야 되니까 대변의 가지급금을 기록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산이라는 말은요, 그걸 정리한다는 뜻인데 정리는 반대쪽에 기입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상식 부장이 출장을 떠날 때 자산 증가로 가지급금 차변에 기입했죠. 오늘 정산하는 거니까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대변에 오상식 가지급금 50만 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죠. 네, 5만 원 현금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5만 원. 현금 거래가 있으나 거래 전체 금액이 현금이 아니므로 이거는 대체전표로 작성하는 거죠. 차변, 대변 이렇게. 그러면 차변은 뭘까요? 여비 교통비죠. 출장에 가가지고요 숙박비 지출하거나 식대 지출할 수도 있어요. 또 교통비 나가겠죠. 요 세 가지가 여비 교통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숙박비, 식대, 교통비. 그래서 여비 교통비가 55만 원이죠. 네, 그래서 차변 대변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차변의 여비 교통비 비용 발생이 55만 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정리하는 게 50만 원에다가 현금 추가 지출된 게 5만 원. 네, 전표 입력할까요? 자, 전표 입력하는 날짜는 정산한 날짜 7월 27일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27로 고치시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거래처는 생략. 적요에다는 출장 여비 가지급을 정산하는 여비교통비니까 1번 해주시고 차변에다가 55만 원. 엔터 친 다음에 대변에 현금 엔터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이라는 적요를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대변에다가 5만 원. 그리고 또 대변 하셔가지고 가지급금 가지 134번 이거는 거래처를 코드에다 입력해야 돼요. 오상식의 가지급금에서 정리해야 되니까요. 적요는 엔터로 위에 있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을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갑니다. 금액은 대변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원으로 55만 원, 대변에 현금과 가지급금이 각각 5만 원과 5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것은 여기서 가지급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2페이지는요 접어두시고요.
또 이번 주 수업이 오늘로 끝이 나요. 추석 연휴가 월화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도 목요일 하루밖에 수업이 안 없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수업이 없으니까 잘 쉬시고요. 23일 날 여러분 나오시게 되면은 162쪽 7번부터 같이 또 입력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부가가치세 강의가 다 100%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 수업 없는 날 이용해서 수강해 주시고, 또 다 수강하신 분들은 평가시험까지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쉬는 날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험 언제까지? 원래는 이제 듣자마자 이제 보는 건데요. 예. 예. 이제 가능한 한 빨리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자신이 없으시면 뭐 또 그 다음 주에 보시면 되고요. 예. 준비되는 대로 빨리 보시면 됩니다. 예. 금액이 여기 앞에 예. 써 있는 거랑 저랑 다른데 현금 잔액이. 그래요? 네. 제가 틀렸나? 제가 틀린 거. 여러분 한번 요 현금 잔액 아직 컴퓨터 끄지 않으신 분은 현금 잔액이 118380000 제가 그런데 제 거 맞나요? 그러면 제게 맞아요. 아마 뭔가 우리 지금 뭔가 틀리긴 틀렸죠. 예, 뭐 수업 따라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 원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점표가 다 정확하게 입력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